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를 바라보고 있는 남자입니다. 얼마 전 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쇼킹한 일을 겪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이런 일이 제 인생에서 일어났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솔직히 부끄러워서 남들한테 이야기하지도 못했는데 시원하게 털어버려야 조금이라도 괜찮아질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남겨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부유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부족함이란 건 모르고 자랐고 외동아들이어서 부모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컸죠. 저는 남들 다 저와 비슷하게 사는 줄 알았고 삶의 고난과 역경은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릴 적부터 꿈꿔오던 검사가 되었어요. 검사 일을 하던 당시에 변호사 여자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에게 정말 많이 배웠어요. 여자친구는 저와 다르게 어릴 적부터 경제적으로 가정이 힘들었고 혼자 소녀가장이 되어서 집안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자친구를 보면서 자극을 많이 받았고 저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훨씬 듬직하고 어른 같은 모습에 제가 반했던 것 같네요. 여자친구는 저의 집안을 보고 될 수 없는 관계라며 저를 몇 번이고 거절했지만 저는 그 여자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수없이 매달려 결국 연애를 성공했어요. 그리고 제가 만나는 동안 여자친구에게 맞춰 살아보니 많은 걸 깨달았고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준 여자였죠. 저희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해서 그런지 자주 싸우지도 않았고 오랜 기간 연애를 했습니다. 나이도 점점 차고 주위에서 결혼 이야기가 하나둘씩 나오니 저희도 자연스레 미래를 생각하게 되었죠. 여자친구는 자신과 결혼하면 분명 불행할 거라고 연애만 하자고 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결혼을 하면 제 인생은 오히려 더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제발 부모님께서 소개시켜주는 여자를 만나라고 말이죠. 저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하고 싶다고 끝까지 고집을 피웠고 결국 부모님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이제 여자친구의 마음만 돌리면 되는데 쉽지 않았어요. 여자친구는 저에게 제발 놓아줄 때 가라며 수없이 저에게 경고를 했죠. 자신의 집안 때문에 저와 결혼하기 힘들다고 말입니다. 여자친구는 자신의 가족이 남들에게 알리기 싫을 정도로 민망하대요. 자신이 집안의 가장인데 이 가장 역할을 저와 둘이서 하게 된다면 저에게 너무 미안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고생은 자기만 하고 싶다고 말이죠. 여자친구의 그런 말을 듣고 저는 더 이 여자를 놓치기 싫었어요.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 짐을 같이 나눠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밀고 당기기를 계속했죠. 그런데 그맘때쯤 여자친구네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여자친구가 한 번도 소개를 시켜준 적이 없어서 뵌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여자친구 몰래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반찬들을 들고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은 어떻게든 설득을 해볼 테니 결혼하자고 계속 매달려달라고 말이죠.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정말 인상이 좋으셨고 아름다우셨어요. 또래분들에 비해 외모가 정말 뛰어나셨습니다. 여자친구가 지난 시간 동안 저에게 했던 말들은 전부 어머니에 대해 안 좋은 말들이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연을 끊고 혼자서 독립하고 싶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는 여자친구네 어머니가 좋지 않은 사람이란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뵌 어머니는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말들과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따뜻하고 인상이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어머니를 뵙고 나서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깊게 박혔고 저는 끊임없이 구애를 했습니다. 결국 여자친구도 저의 청혼을 받아주었고 저희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죠. 주위에서는 변호사와 검사 부부라며 부러워했고 저도 그 시선이 싫진 않았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안정적인 직장과 저를 사랑해주는 아내까지 있으니 더할 나위 없었죠. 그리고 처가댁 사람들도 저를 너무 아껴주시고 친아들처럼 대우해주시니 좋았습니다. 그런데 처가댁에 가서 이리저리 담소를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바로 장모님께서 배우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워낙 외모가 뛰어나시니 주위에서 연예인 하라는 말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배우를 준비하셨지만
그때는 돈을 버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처가댁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천천히 말해주시더라고요. 아내 집안의 가난한 인생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장모님은 말씀하시면서 중간중간 눈물을 흘리셨고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한숨을 쉬면서 하나둘씩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마치 장모님의 그런 모습을 가족들은 자주 보는 것처럼 느껴졌죠. 장인어른은 에휴, 저 여편네 또 시작이네 라고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고 아내와 처남도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끝까지나마 장모님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를 해드렸죠. 장모님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저는 처가댁 사람들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용돈도 아내 몰래 더 넣어드리고 백화점에 데리고 가서 쇼핑도 하게 했죠. 장모님은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좋아하셨고 저도 그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과 처남은 백화점과 명품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저에게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된다며 말릴 정도였죠. 장인어른은 경비원 일을 하고 계셨고 처남은 취업준비생이라 명품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장모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면서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쇼핑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집에는 계속 명품들이 쌓여갔습니다. 다들 주위에서 사주지 말라고 말렸지만 장모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니 안 사드릴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드릴 때마다 장모님께서 아이고 우리 장서방 덕분에 내가 요즘 너무 행복해. 가족들은 나한테 관심도 없고 거의 쥐 죽은 듯이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장서방이랑 우리 딸이랑 결혼해서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사위가 세상에서 제일 최고야 라고 하며 저를 굉장히 아껴주세요. 그리고 그 명품을 사는 돈은 아내와 관련 없는 제 개인적인 돈이었기 때문에 안 사드릴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결혼 초반에는 장모님과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결국 가족들이 우려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지갑으로 보시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놀러 가신다며 몇십만 원을 요구하셨고 친구들에게 밥을 산다며 또 돈을 당당히 요구하셨죠. 저에게 연락하는 일은 오로지 돈을 빌릴 때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점점 장모님을 피했어요. 장모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달라지기도 했고 그때 제가 많이 바쁘기도 했거든요. 제가 일부러 장모님이 돈 보내달라고 하는 연락을 잘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장모님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연락을 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장모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어느 날은 처남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원래 처남과 그렇게 많이 연락을 하지 않는 사이였는데 일을 하는데 처남에게 전화가 와서 굉장히 놀랐죠. 그런데 처남은 저에게 뜻밖의 말을 했어요. 점심을 같이 먹자고 말이죠. 점심시간에 맞춰서 제 직장 근처로 온다고 했고 저는 오랜만에 처남과 둘이서 식사를 할 생각에 굉장히 신나게 그 자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도착해서 처남을 봤는데 처남 옆에는 바로 장모님께서 앉아 계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한 번에 눈치를 챘습니다. 제가 장모님 연락을 받지 않으니 처남을 이용해 저를 어떻게든 만나려고 하신 거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 앉아 셋이서 식사를 했습니다. 장모님은 식사가 끝날 때까지 돈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원래 만날 때마다 돈돈거리시는데 그날 처음으로 평범한 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한 뒤 자리를 일어서려고 하는데 장모님께서 그러셨죠. 장서방은 내 연락은 안 받으면서 우리 아들 연락은 받나 보네? 그리고 우리 아들 용돈 안 준 지 오래되지 않았어? 자네 남동생이라고 생각해도 이런 식으로 대화할 거야? 장서방, 옛날과 너무 달라졌어. 나 조금 섭섭해. 나 요즘 백화점도 안 데려가고 요즘 신상들 예쁜 거 많이 나왔던데. 이 말을 하며 제 지갑을 빤히 쳐다보셨죠. 저는 그 말에 잔뜩 눈치를 보며 지갑을 열었고 처남에게 돈을 쥐어줬습니다. 처남은 필요 없다고 안 받아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장모님 눈치를 잔뜩 보며 어떻게든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처남이 저에게 다가와 아까 제가 준 돈을 다시 저에게 주더라고요. 매형, 저희 엄마 돈에 미친 거 세상 사람들 다 아니까 매형도 지갑 관리 잘하세요. 저희 가족들 엄마한테 떼인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이런 의미심장한 말들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내내 처남이 저에게 남기고 간 말들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결혼 전 저에게 경고했던 말들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자신의 어머니와 인연을 끊고 싶다고 했던 것들 말이죠. 그 순간 아내가 말했던 것들이 이런 게 아니었나 짐작을 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장모님과 정말 멀어졌어요.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장모님을 못 뵈겠더라고요. 아내가 진작에 저에게 장모님과 거리를 두라고 했는데 이제서야 거리를 둡니다. 장모님은 몇십만 원씩 계속 보내달라고 연락이 주기적으로 왔지만 저는 다 무시했어요. 회사 앞에 찾아오셔도 절대 나가지 않았고 처남에게 연락이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장모님에게 벽을 쳤죠. 이렇게 몇 달 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장모님은 제가 아무리 답장을 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연락을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연락이 끊겼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무시를 하니 드디어 포기를 하신 건가 싶었어요. 그리고 저도 마음이 편안해졌고 앞으로 장모님에게 연락이 올 일이 없겠다 싶었죠. 아내도 다행이라고 해주었고 저희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처남과도 다시 연락을 자주 하게 되었는데 가끔씩 장모님의 근황을 들어요. 그런데 처남이 어느 날 저에게 매영, 다시 저희 엄마한테 돈 주세요? 라는 겁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몇 번이고 말했는데 처남은 믿지 않았죠. 처남은 돈을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어머니의 사치가 안 줄어드냐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장모님은 돈이 어디서 나시는지 여전히 명품 쇼핑을 멈추지 않으시다고 해요. 가족들은 그 돈의 원천이 어딘지 너무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 없었죠. 혹시라도 장모님께서 나쁜 일을 하시면서 돈을 버는 건 아닐까 걱정도 했지만 그래도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몇 달이 흘렀던 것 같아요. 거의 1년 동안 장모님과 연락도 잘 안 했지만 장모님은 단 한 번도 사치를 안 부린 날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처남이 연락이 왔습니다. 저와 아내는 자고 있었는데 새벽에 전화가 온 건 처음이라 무슨 급한 일인가 싶었죠. 전화를 받으니 처남은 펑펑 우는 듯한 목소리로 매영, 당장 저희 집에 와주세요 라고 했고 그 목소리를 듣고 저희 부부는 큰일이 난 것 같아 당장 뛰어갔죠. 그런데 처가댁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벌어진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장인어른이 장모님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뺨도 몇 대 맞으셨는지 장모님의 뺨이 붉었고 장인어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고 있었죠.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급하게 장인어른을 떼어냈어요. 장인어른은 화를 주체하지 못했고 저희는 대체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죠. 그런데 처남이 저에게 한 잡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그 잡지를 건네받고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잡지 안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진들이 있었어요. 바로 장모님께서 성인화보를 찍은 사진들이었거든요. 저와 아내는 다음 장으로 넘길 때마다 더 가관이고 충격적인 모습의 장모님의 모습을 보고 도저히 끝까지 볼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펑펑 울고 있었어요. 장모님은 장인어른에게 무릎을 꿇고 다신 안 그러겠다며 잠시 미쳤었다고 사과를 하고 있었죠. 집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고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싶었는데 그 순간 경찰이 저희 집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이웃들이 신고를 한 것 같았는데 저는 오히려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죠. 장모님이 장인어른에게 맞은 증거가 있으니 고소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두 분이서 고소를 하지 않는 대신 이혼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봐서 상황이 간단하게 종료될 수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장모님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는 말을 믿으셨고 한번 봐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했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서 저와 아내는 장모님, 장인어른을 데리고 이곳저곳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두 분 사이가 다시 좋아지셨으면 했고 장모님이 다시는 그런 화보를 찍지 않게끔 저희가 옆에서 자주 지켜보려고 한 이유도 있었죠. 매달 한 번은 꼭 여행을 갔고 한동안 못 사드리던 명품도 다시 사드렸습니다. 예전보다 자주는 아니고 아주 가끔씩 말이죠. 그렇게 다시 잠잠해지는 줄 알았어요.
두 분이서 사이가 예전보다 더 나아진 것 같았고 장모님도 정신을 차리신 것 같았죠. 저희 가족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주말에 다 같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제 친구가 식당을 오픈했다고 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저에게 서비스도 많이 주었고 가족들이랑 웃으면서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어서 좋았죠. 그런데 제가 화장실을 가려고 잠깐 나온 사이 친구가 저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때 제가 술을 딱 기분 좋게 먹어서 친구가 하는 말이 다 좋게 들렸어요. 친구한테 다가가 왜 부르냐고 물어보니 저에게 할 말이 있는 것 같았는데 되게 망설이는 기분이었죠. 저는 다 괜찮다고 무슨 일이냐고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한숨을 푹 쉬며 이상하게 듣지 말라고 했죠. 저는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뜸을 들이냐고 화를 냈고 친구는 결국 말을 했습니다. 나 사실 네 장모님 어디서 본 것 같아.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제대로 말해보라고 했고 친구는 다시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나갔죠. 네 장모님 배우셔? 저는 도저히 친구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자신의 휴대폰에서 한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 영상 속에는 장모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상했어요. 바로 성인 영화였거든요. 저는 그 휴대폰을 바로 낚아채 제대로 봤는데 두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장모님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모르는 아저씨와 함께 꼴사나운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마 제 눈으로 그 장면을 볼 수 없었고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걸 하지 않으실 줄 알았는데 장모님은 멈추지 않으셨죠. 그리고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고 있는 친구의 휴대폰을 들고 가족들이 있는 자리로 갔어요. 장인어른과 처남 아내 그리고 장모님한테까지 다 보여줬어요. 저번에는 사진이었지만 지금은 영상이다 보니 가족들이 다 얼이 빠졌습니다. 장모님은 기겁을 하며 당장 끄라고 화를 내셨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죠. 장인어른은 그 장면을 보고 몇 분 뒤 테이블에 있던 음식들을 다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께 다가가 한 대 치시려고 했죠. 저는 장인어른을 말렸고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장인어른은 어떻게든 장모님을 한 대라도 때리시려고 발악하셨고 저희는 당장 경찰을 부르라고 소리쳤죠. 그러다가 갑자기 장모님은 소리를 치셨습니다. 나도 돈 벌려고 그랬어. 니네들이 나한테 돈 조금이라도 줬으면 내가 이런 거 찍었겠어? 이거 한 번 찍으면 장서방이 나한테 주는 돈의 몇 배는 더 준다는데 어떻게 안 해? 나한테 돈만 줬어도 이런 일 없었어. 이렇게 소리를 치며 온 동네방네 떠들어댔고 저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인어른은 한숨을 쉬시며 말문이 막힌 듯 했고 아내와 처남도 넋을 잃었어요. 제가 용돈을 주지 않아도 장모님께서 계속 명품을 살 수 있었던 건 이렇게 19금 영상에 출연을 하였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저희 탓을 하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경찰이 왔고 저희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죠. 장인어른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했고 결국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도저히 그런 영상과 사진을 찍는 사람과는 살 수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아내와 처남도 장인어른의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장모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고 이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두 분은 합의 이혼으로 깔끔하게 갈라섰고 장모님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장모님이 집을 나가시고 저와 아내 그리고 처남은 한 번도 장모님을 뵌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끔씩 처남한테 듣는 말로는 아직도 그런 영상과 사진을 찍고 다닌다고 합니다. 정말 아직도 그때 친구가 보여줬던 영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네요. 장모님의 그런 모습이 너무 낯설었고 충격적이라 잊혀지지 않습니다. 장모님은 돈을 벌기 위해 그런 일도 서슴지 않게 하셨지만 저희 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결국 끝은 이렇게 되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장모님께 최선을 다해서 잘해드렸고 저는 그걸로도 사위로서 할 건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충격적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 싶네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